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FBI에서 가리키는 거짓말 스캐너 기법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배우는 게 좀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린데, 뒤에 잠깐 설명 보시다시피, 기관청, 바디, 질입니다. 제가 그냥 외우기 좋게 좀 원어를 좀 바꿔놨는데,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기준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기준선 설정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를 일단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질문, 지난 주말에 뭐 했니? 점심 뭐 먹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를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상대방이 어떤 진실만을 말할 때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말을 한다, 어떤 톤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기준선을 잡고, 이제부터 이제 쓱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관이죠. 관이 뭘까요? 얼굴 관자. 관찰할 때 관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페이스, 관상법.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을 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방법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드라마 중에 라이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얼굴의 표정만을 보고 저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를 캐치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었는데, 형사 드라마였는데, 문제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그 표정을 가지고 굉장히 딱 찍어가지고 캡처를 해서 진실을 말할 때 그 표정하고 비교를 해주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드라마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럴싸하고, 그 방법을 보면 나도 뭔가 좀 이런 거짓말 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 표정이라는 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뒤에서 나오는 이제 바디랭귀지랄지 질문이랄지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앞에 기준선도 내가 어떤 질문을 통해 가서 상대방의 행동을 이제 캐치를 하는 건데, 그 캐치한 다음에 이 페이스, 즉 관상, 즉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서 순간적인 변화, 순간적인 움직임. 왜냐면 얼굴 표정이라는 게 정말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아마추어 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자, 얼굴에서 3가지가 있죠. 가장 큰 게 뭡니까? 저 같은 경우 코입니다. 다음에 눈이 있죠. 귀도 있습니다. 다음에 입. 밑에 지금 4가지가 있는데, 일단 귀는 차치하고요. 귀는 이게 양옆에 있으니까. 자,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얼굴 표정에서 가장 변화가 무쌍한 게 눈,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입입니다. 코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상에서 그러면 눈, 코, 입이 있는데, 제가 그 기준선을 설정할 때 상대방의 눈이 깜빡거리는 게 굉장히 적은데, 원래는 적은데 내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눈 깜빡임이 많다.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눈 깜빡이는 게 많을수록 거짓말을 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게 선입견입니다. 솔직히 거짓말 탐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면, 아기 같은 경우는 1분에 2번밖에 깜빡이지 않습니다. 어른은 44번까지 깜빡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실 말하는 사람도 눈을 깜빡이지 않을 수 있고, 눈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 할 수 있고, 거짓말 안 할 수 있고, 이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눈을 많이 깜빡인다고 진실말을 말한다든지, 눈을 안 깜빡인다고 거짓말을 말한다든지, 그럼 아기 같은 경우는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술 취한 사람 같은 경우는 눈을 잘 안 깜빡합니다. 그럼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특히나 그런 깜빡이는 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일단 기준선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래 눈을 깜빡이지 않고 말하는 때 진실만을 말하는데, 어느 때 내가 뭘 물어볼 때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 했지.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말할 때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입니다. 코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어떤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코를 벌렁거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 피노키오 이야기 아시죠? 피노키오 이야기.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코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는 인체의 어떤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맞추시는 분. 네, 바로 성기입니다. 이게 좀 황당한 답변인데, 코가 왜 성기하고 닮았을까? 코가 성기처럼 발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가능합니다. 자, 발기의 의미가 뭡니까? 남성분도 잘 아시겠지만 피가 쏠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에 피가 쏠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긴장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피가 순간적으로 코에 많이 쏠립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코가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코에 피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피노키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평상시에 코를 자주 만지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만든다든지 이렇게 코를 후빈다든지 긴장을 해소하려는 어떤 인체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코에 피가 많이 쏠리면은 자연스럽게 코에 손이 가고요. 코에 피가 많이 쏠리는 이유는 긴장을 한다는 얘기고, 왜 긴장을 할까요? 그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코에 피가 많이 몰리지는 않을 수가 없지만 코에 손을 얼마나 가까이 가져가느냐는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입니다. 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뭐 입 모양을 다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게 들통날까봐, 또는 자기도 모르게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는데 감추려고 입술을 다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나는 안 그런다. 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입술을 다물질 않더라도 입을 굳건히 다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어떤 인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관상에서 이 세 가지 눈, 코, 입의 어떤 변화에서 내가 설정했던 기준선과 상대방이 뭔가 다르다. 눈의 깜빡임, 코를 자주 만진다 할지, 아니면 상대방이 말이 원래 많고 말을 잘하고 입을 벌리던 사람이 입술을 다문다 할지,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관청, 청은 뭘까요? 듣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횡령예방 전문가 문정태 여기서 하겠습니다.